안녕하세요. 이승준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SNT 그리고 수학하는 준인데요. 이게 제 유튜브인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제 모의고사 영상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수학 강의를 했고요. 일반고를 포함해서 뭐 자사고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을 경험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그냥 순서가 바뀌어도 잘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개념을 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잘 정립해서 가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개념을 뛰어넘거나 뭐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정체하거나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립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출제자의 눈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문제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 적절한 문제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오답 정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생들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잘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고1 내신의 성패는 공수2의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선행을 통해서 공수2를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념들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요. 왜냐하면 선행과 개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공수도 하고 대수도 하고 미적분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11월, 12월이 왜 골든타임이냐면 제가 요 커리큘럼을 보여드릴게요. 고1 여름방학에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형의 방정식이 공수2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을 특히 도형을 보는 눈을 이 2달 안에 한 달 안에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2 개념 플러스 실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공수1 심화를 들어가고요. 내신까지 이런 식으로 가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이 순서대로 잘 따라오게 되면 고2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로 이제 공수2를 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 수업 특징은요. 일단 흩어진 개념을 하나로 수학의 틀을 바르게 정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들이 흐트러진 거를 먼저 잡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이 문제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들을 잘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안에서 조건들을 해석하는 눈을 키워줄 거예요. 자, 제가 그 진선여고 25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이게 단답형 6번 문항인데 자, 이거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와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얼핏 보면 집합 문제 같은데 A집합과 B집합을 보게 되면 이게 원방입니다. 원방. 다시 말하면 이 원의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반원이 외접하는 관계라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저 집합으로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수학을 표현한 건데 저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도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한 문제 안에 많은 자료와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요. 이것들을 학생이 제대로 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씩 그리고 빠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바탕으로 HK 가질 수 있는 정수를 또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녀석들의 조합을 찾아서 답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안에 이렇게나 많은 자료와 조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려운 걸 그냥 푼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 뜯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어려운 걸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잘 정립하고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알아야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실력 그리고 정규반은요. 그 공수 1, 2를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 듣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잘 표시를 해놓고 조금 난이도에 맞춰서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클리닉은 수업 전후 클리닉 제가 직접 참여하고요. 수요일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포인트는요.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마무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릴 텐데 그 타임테이블을 보시면은 이날 배운 걸 학생이 이날 가져가게끔 구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교재는 제 자체 교재 수학을 만나다를 사용할 거고요. 부교재는 고정이 시중교재에 쓸 건데 왜냐하면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분명히 학생들 대부분이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들이 다 조각조각 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 난이도가 올라갈 때 어떤 조건들이 추가됐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교재는 제가 이 기본 플러스 실력 정규반에서만 딱 사용을 해요. 나머지는 다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끝나면 실제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시간까지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를 스스로 좀 느끼게 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타임테이블인데 저는 이제 과제 오답 정리를 다 하지 않아요. 이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문지로 학생들의 질문들을 모을 거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문항들 위주로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업도 30분 정도 일찍 마무리를 해서 나머지 30분은 학생들이 그날 배운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랑 조교가 돌아다니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임테이블 2는요.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면 실전 기출문제 풀이를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해설을 할 건데 저는 그 분석에 좀 집중할 겁니다. 고난도 분석에 집중할 거고 이런 쇼컷 풀이는 지금 시기에 좋지 않아요. 지금은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석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거고요. 이런 쇼컷 풀이는 내신에 들어갔을 때 보다 빠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로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제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 교재가 지금 각 과정마다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교재 수학을 만나다란 고생이 지금 개념 플러스 실력에선 요거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심화에서는요 수학을 느끼다를 쓸 겁니다. 이 수학을 느끼다는 질 좋은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줄 거고요. 그 조건 하나들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듣게 되면 수능 문제도 결국에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틀에다가 문제를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수업이 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바탕으로 이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본교재 수학을 즐기다를 보게 되고요. 이제 내신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풀게 되는데 이 두 과정을 지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많이 향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쇼컷 풀이라든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타임 어택까지 진행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충분히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게 학습이 들어가야 되지 문제를 막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 자체 교재고요. 이거는 수학을 만나다. 이렇게 개념과 이렇게 문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제 주간지인데 그 주간지를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잡지식으로 만들었더니 그래도 좀 가지고 다녀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낙서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서 주간지를 구성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별 자료로 제가 나가는 건데 이게 저래요. 이게 좀 여학생들이 좀 귀엽게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언제 나오냐고. 3주차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한 개가 더 붙습니다. 이제 철저한 관리력인데, 자, 볼게요. 저는 더 많은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설문지 안 내면 숙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일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이게 제일 싫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아는데 이 문제를 모르는 학생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통으로 모르는 문제 한 5문제 정도만 강의를 하고요. 남은 문제는 제가 개인 스튜디오에서 찍던지 아니면 아이패드로 녹화해서
제가 오답 정의를 관리하는 공간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 남긴 게 다 올라가요. 몽땅 다. 선생님, 저 오답 정의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제가 책임지고 다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이 보고 여러 학생들이 다 채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뷰 테스트는 항상 몇 시간마다 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자, 저는 이제 개인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저 여기서 모의고사를 촬영하고요. 그리고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에서 듣는 퀄리티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느끼다, 수학을 즐기다 여기에는 그 QR코드를 박아서 이런 영상들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오답 문항을 집요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이게 수학을 결국 잘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체험하고 이 문제를 체험하고 이 체험한 결과를 시험에서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답 정의가 안 되면 내가 체험은 했지 이게 몸에 체화가 안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오답 영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조교들이 더블 체크해요. 그래서 교재가 빈 부분이 없이 할 거고요. 모든 영상들은 항상 여기 있다라는 것도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문자 시스템인데요. 자, 문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구글 시트로 연동이 됩니다. 이 구글 시트 안에 제가 학생별로 피드백이라든지 이번 주에는 좀 졸았어요. 요런 거라든지 과제를 안 냈어요. 뭐 요런 것들. 좀 치사할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들도 지금 학생이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다 메모를 해서 적고 있습니다. 네.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수학 내신 1등급 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네, 이상 이승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